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참 그 송구스러운 점은 애니메이션 감독, 만화가이면서도 또 애니메이션을 그 제작자인 상황인데 제가 새로운 작품들을 이렇게 개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그 한국 극장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이제 뭐 흥행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도 쓰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많은 좀 죄책감도 느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라든가 상황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지 못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제 개인적인 어떤 좀 못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애니메이터들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또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작업도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인데요.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조은별 기자님인데요. 그 아까 나온 질문이랑 비슷한데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둘리도 졸리지만은 그 업종이 세수의 업버키운 이 고길동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데 선생님 혹시 뭐 건강에 허락하시거나 그럴 때 고길동 외전을 꼭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작품으로라도 혹시 선보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독자적으로 고길동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끌어가 봐야겠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계획은 없고요. 지금도 저에게는 이제 고길동식뿐 아니라 둘리, 그다음에 여타 캐릭터들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또 소중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꼭 특별하게 고길동만 이렇게 스페셜하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지난번 2009년도 그 TV 시리즈 둘리를 끝내고 난 뒤에 극장판을 사실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무산이 되면서 선을 못 보이게 됐는데 그때 지금 준비했던 그 시나리오, 그때 준비했던 작업을 하다가 미처 끝내지 못했던 것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상 안 좋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판 만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뭐 아마 지금 계획은 뭐 한 내년쯤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작품 속에서 아마 길동 씨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지금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좀 대신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 만화에서 길동 씨의 역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게 1996년이더라고요. 그러면 감독님께서도 거의 뭐 30년 만에 이 영화를 하나하나 다시 보셨을 것 같은데 소감을 아직 제대로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요. 30년 만에 다시 얼음별 대몽 보시면서 작업하시게 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이 영화가 제작된 게 거의 30년 전인데 그리고 96년에 개봉이 됐고요.
이 영화가 이제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이면서 아무래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그때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데 기억들이 뭐 어린이처럼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참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당 그 작업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이 지금 상당수 이 바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분이 사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적은 숫자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뭐 많은 것이 변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작업을 할 때 물론 이제 저희 한 사람들이 다 부족했지만은 뭐 특히 총감독부터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 열정으로 이제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예산으로 그다음에 이러한 작품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스케줄도 그 당시에 스케줄도 어김없이 그 전날짜에 맞춰서 썼던 그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힘 모아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영광, 한국 애니메이션을 발전데 이런 기치를 걸고 이제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이제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열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다시 한번 그런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근데 이 영화를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아마 한국 그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들 많이 있긴 하지만 둘리만큼 오래 사랑을 받는 캐릭터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둘리가 나올 때 그 당시 정도가 한국 영화, 한국 애니메이션 뭐 전성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한국 애니메이션이 조금 정체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말씀하셨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조금 뭐랄까요 문제라고 할까요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 그랬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상황들, 왜 애니메이션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 제작에서 드는 소요된 경비가 실제로 이제 제작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제작비가 사실 만만치가 않고 그 제작비 대비 이런 소위 그 흥행 그다음에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투자자들이 좀 꺼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투자가 꺼려지고 그다음에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바탕에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 노하우가 이렇게 쌓이지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이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같은 답변이긴 한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어떤 대외적으로 뭔가 지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좀 원활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자들이 단지 제작해서 이익을 남기고 어차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남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투자가 안 되고 또 재그게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둘 이제 어른별 대부분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보셨겠지만 이것을 제작을 하고 투자받은 빚을 갚는데 딱 만 5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 갚고 다시 또 뭐 회생해서 또 제작비 만들어서 또 하게 되면 또 5년 소요. 그래서 아마 2009년도에 이제 그 TV 시리즈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작사나 이런 분들이 가장 자기 그 순수한 열정으로만 제작을 하게 되면 그냥 한 편 제작 끝나고 또 한 편을 하는데 10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이런 좀 어려움이 이제 있고 또 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마당을 놓은 암탉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그 둘리하고 상관없이 그렇지만 그 작품을 끝내고 그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감독이나 그 제작자가 새로운 또 애니메이션을 하면 또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발전을 계속적으로 가는데 좀 림돌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쉽게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좀 염두에 두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뭐 이제 또 앞에 이제 질문에서 그럼 둘리가 이제 왜 교수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인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둘리가 1996년도에 이제 극장에 있을 때 그 한국 영화랭킹 관객 동원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4위를 했어요. 그 4위의 어떤 관객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손익 분기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그 둘리가 이제 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쉽게 속된 말로 인기가 있느냐 사실 전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서 교수에서 그 둘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 제일 그 중요한 거는 그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만화라는 것,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하는 것이 좀 주인공들의 이야기 구조가 항상무게하다고 그러는데 비교적 그 둘리나 그 둘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았나. 물론 어떤 그 사이에 판타지도 있고 좀 뭔가 엉뚱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기본 베이스가 약간 좀 현실을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 삶 이런 것들과 같이 좀 연결되면서 좀 오랫동안 이제 우리들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제가 그 답변을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본 만화는 좀 즐겁고 뭐 통쾌한데 사실 그 둘리나 그 거기서만큼 저도 이렇게 좀 자유롭지는 못해요. 늘 뭔가 좀 짓누르는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꼭 더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람을 좀 더 이렇게 긴장되게 하고 진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YTN의 홍상희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국 애니메이션도 스토리텔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공룡 둘리는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킨 가장 훌륭한 예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검정 고무신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표준계약서 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고 그다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K 문화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그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면 아마 그 각 작가들의 그 무한 상상력과 그 창의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그 애니메이션이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맡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기조가 되는 게 웹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거꾸로 보면은 그 웹툰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상상력과 그다음 굉장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기발함 이런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비교해서 그다음 앞으로 이제 경쟁력을 이렇게 생각하자면 어떤 부분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그다음 일본 문화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답보 상태. 물론 관객들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조금 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그 웹툰을 비교해서 그다음에 그 웹소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프리하거든요.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그 굉장한 어떤 멋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유영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까움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유영 작가님의 어떤 이런 그 예는 앞으로 좀 더 어떤 부분에서는 일어날 소지가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작업 환경을 보면은 이제는 1인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할 때만 해도 1인이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작품의 어떤 원작자라든가 지적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어떤 자유롭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작권자가 1인이 아니고 3인, 4인, 5인 이렇게까지 이제 폭이 넓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좀 뭐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좀 더 많이 얽힐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하다못해 이제 좀 송사가라든가 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봤더니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각자의 어떤 그 소유권이라든가 지적권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유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딱히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라서 그런 속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명확하지 못한 어떤 그 계약 관계 이런 것이 아마 그 작가를 좀 옥죄어 오지 않았나 하는데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선배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확실하게 저작권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라 하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그 계약서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약서를 조금 더 좀 냉혹하게 이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썼으면 좋겠다, 사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표준 계약서라든가 그 좋은 계약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언젠간 다시 올라가는 일로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유를 이제 캐릭터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현실적이고 우리 삶과 친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런 친근하고 우리 삶과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캐릭터들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좀 그 시작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 작업 스타일이 둘리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달자의 봄이라는 그 만화도 있었고 그다음 날짜 고돌이 뭐 신인부부 그다음 하다못해 이제 7개의 숟가락까지 이제 이런 데 여러 이야기를 쓰고 그랬는데 그 둘뿐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이제 뭐 만화가 개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이야기의 바탕을 일단은 그 사람들 사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달자의 봄을 이제 연재할 때 오달자의 봄이라는 것이 이제 주의 업무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의 어떤 모습, 이 학생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이야기들 이런 쪽을 좀 거의 뭐 치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밑바닥을 이제 헤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아이디어를 모티브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날짜 고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만한데 그 직장인들의 또 세계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 그런 곳들도 이렇게 좀 많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만화가 꼭 어떤 과거에는 만화는 그냥 그야말로 거짓말이고 좀 뭔가 비현실적이고 이런 식이어서 이제 매도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폄하되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일단은 우리 사는 우리의 이야기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우리 이야기라는 것은 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겠죠. 나와 그다음 내 주변에 그다음 내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가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좀 삶과 밀착된 이야기를 많이 그리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리도 뭐 그것과 뭐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듭니다.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이랑 그 고길동이 실제 그 이웃 주민들을 모델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둘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뿐 아니라 둘리의 어떤 배경이 되는 그 쌍문동 그런 쌍문동에서도 그 하다못해 하천 그다음에 뭐 학교 영희철소 다니는 학교 그다음 이런 그 백그라운드 자체도 실질적으로 그 쌍문동을 배경으로 깔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작가가 막연하게 어떤 그 무대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상상하면은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하다못해 그 배경을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 이야기도 어쨌거나 이제 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와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한 예를 들면은 그 마이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